안녕하세요. 노벨쌤입니다. 저를 믿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서 분석 방안 수립입니다. 오늘 강의 과목 및 항목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은 문제수가 총 20문항이고 주요 항목으로는 빅데이터의 이해, 데이터 분석 계획,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빅데이터 이해 과목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데이터 분석 계획, 분석 방안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로드맵 설정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 문제의 정의, 데이터 분석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로드맵 설정입니다. 분석 로드맵이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계획, 실행, 현업 적용을 위해 단계별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단계별 계획은 각 단계의 추진 목표를 정의하고 해당 단계의 추진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 즉 분석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이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고 합니다. 분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분석 과제 우선순위 설정과 데이터 분석 구현을 위한 이행 로드맵 수립이 필요합니다. 먼저 분석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제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은 전략적 중요도 관점에서 전략적 필요성, 시급성이 평가 요소입니다. 실행 용이성 관점에서 투자 용이성, 기술 용이성이 평가 요소입니다. 데이터 분석 과제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은 투자 비용 요소 관점에서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가 평가 요소입니다. 비즈니스 효과 관점에서는 밸류가 평가 요소입니다. ROI, 즉 투자 대비 이익률 요소를 고려한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은 시급성 관점에서 비즈니스 효과인 밸류가 평가 요소이고 난이도 관점, 즉 기술적 난이도 관점에서는 투자 비용, 즉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가 평가 요소입니다. 분석 로드맵 설정에서는 분석 로드맵의 정의와 분석 과제 적용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분석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입니다. 시급성 관점과 기술성 난이도 관점에서 4개의 4분면으로 나누고 시급성이 높고 난이도가 낮은 3, 4분면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난이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는 3, 4분면, 시급성이 높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3, 4분면부터 시작을 해서 시급성은 높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1, 4분면을 다음 과제로 하고 마지막 과제는 시급성은 낮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2, 4분면입니다. 참고로 난이도 기준일 때는 난이도가 낮고 시급하지 않은 4, 4분면은 제외합니다. 시급성 기준일 때는 동일하게 시급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3, 4분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시급성은 낮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4사분면, 그 다음 과제는 시급성은 낮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2사분면 과제로 진행을 합니다. 시급성 기준일 때는 시급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1사분면은 제외합니다. 즉, 난이도 기준이든 시급성 기준이든 시급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3, 4분면을 먼저 시작을 하고 항상 2, 4분면, 시급성이 낮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2, 4분면이 마지막 과제가 됩니다. 이행 로드맵 수립 단계입니다. 이행 로드맵 수립을 할 때는 업무 내재화 적용 수준, 분석 데이터 적용 수준, 기술 적용 수준을 고려합니다. 업무 내재화 적용 수준이란 일상 업무에 얼마나 잘 데이터 분석 업무가 통합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분석 데이터 적용 수준이란 데이터 분석 결과가 실제 업무에 얼마나 잘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술 적용 수준이란 최신 기술을 일상 업무에 얼마나 잘 도입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행 로드맵 수립 단계는 데이터 분석 체계 도입 단계, 데이터 분석 유효성 검증 단계, 데이터 분석 활용 및 고도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분석 유효성 검증 단계라고 하는데, 유효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 목적이나 기준에 맞는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 개념입니다. 분석 로드맵 설정에서는 분석 과제 적용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서 포트폴리오를 고려한 분석 과제, 난이도 기준, 시급성 기준, 각각의 기준에 따른 순서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두 번째, 분석 문제의 정의입니다. 분석 문제의 정의.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과제화시킨 것을 분석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란 일반적인 문제를 우리가 말하는데, 문제란 목표와 현상의 차이를 문제라고 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과제화를 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 기법,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문제로 재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분석 문제의 종류는 발생형 문제와 탐색형 문제, 설정형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형 문제는 이미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품 등이 있죠. 탐색형 문제는 지금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 향상 등이 있습니다. 설정형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고객 확보가 있습니다. 분석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향식 접근법은 일반적인 문제 접근 방식입니다.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로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할 수 있을 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품이 접수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하향식 접근법의 단계는 문제 탐색, 문제 정의, 해결 방안 탐색, 타당성 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탐색 단계는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문제 탐색이 있고, 외주 참조 모델 기반의 문제 탐색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문제 탐색은 업무 단위별로 업무 내용, 제품, 규제, 감사, 지원, 인프라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외부 참조 모델 기반 문제 탐색 방법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탐색을 하고 유스 케이스로 정리 및 활용합니다.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문제의 정의는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표현해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해결 기법을 이때부터 탐색을 해야 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화시키는 이런 용어와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기법에 도움이 됩니다. 해결 방안 탐색 단계. 분석 기법 및 시스템과 조직 역량에 기초하여 방법을 탐색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시스템이냐, 신규 시스템이냐, 분석 역량이 확보되어 있는가, 분석 역량이 미확보 상태인가에 따라서 기존 시스템이 있고 분석 역량이 확보되어 있다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탐색을 해야 되고, 기존 시스템은 있는데 분석 역량이 미확보 상태라고 하면 교육 및 채용을 통해서 역량을 확보를 하여 탐색을 해야 됩니다. 신규 시스템이고 분석 역량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방법을 탐색하면 되고, 신규 시스템이 필요한데 분석 역량이 미확보되어 있다면 전문 업체 소싱을 통해서 방법을 탐색해야 됩니다. 신규 시스템이 필요하고 분석 역량이 확보되어 있다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방법을 탐색하면 됩니다. 타당성 평가 단계.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과 기술적인 타당성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상향식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은 우리가 비지도 학습과 같은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 목표를 세워볼까? 와 같은 상향식 접근법을 씁니다.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문제점을 도출합니다. 디자인적인 사고와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이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순서는 가설을 생성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 피드백을 확인을 하고 다시 가설을 수립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피드백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 기획 유형. 분석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분류 가능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분석 대상을 알고 있고 분석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는 솔루션과 같은 접근법이고, 분석 대상을 알고 있고 분석 방법도 알고 있을 때는 옵티마이즈, 최적화와 같은 접근법입니다. 솔루션과 최적화는 모두 분석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향식 접근법입니다. 분석 대상을 모르고 분석 방법을 알고 있을 때는 인사이트, 통찰과 같은 접근법이고, 분석 대상을 모르고 분석 방법까지 모를 때는 디스커버리, 발견과 같은 분석 접근법입니다. 통찰과 발견은 모두 분석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상향식 접근법입니다. 분석 문제 정의에서는 분석 기획 유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방안입니다. 분석 방법론이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절차와 방법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대표적인 분석 방법론 모델은 세 가지가 있는데 폭포수 모델, 나선형 모델, 프로토타입 모델입니다. 폭포수 모델이란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앞 단계가 완료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나선형 모델은 반복을 통해 점증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만 먼저 제작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다시 기능을 개선을 하고 이런 반복적인 과정이고, 프로토타입 모델 같은 경우는 요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향식 접근법과 같습니다. 나선형 모델과 프로토타입 모델은 반복과 점증적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동일합니다. 하지만 폭포수 모델, 나선형 모델은 고객의 요구, 즉 문제점이 명확하게,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프로토타입 모델은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평가 및 전개입니다. 5개의 단계는 꼭 암기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의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기획,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프로젝트 범위를 설정을 하고 프로젝트의 정의 및 계획을 설정합니다. 또한 위험 계획도 수립합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전사 차원의 데이터 스토어를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정합성 검증을 합니다. 메타데이터 사전 관리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유효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학습을 했습니다. 유효성은 어떤 것이 목적이나 기준에 맞추어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 개념이고, 정합성은 데이터들 간에, 서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간에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입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는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모델링, 모델 평가 및 검증을 합니다. 모델링이란 분석 목적에 맞고 최적화된 결과를 산출하는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분석 업무에서는 실제 많은 과정이 일어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고 모형 및 알고리즘 설계를 하고 시각화 및 보고서를 작성을 하며 마지막으로 모델 평가 및 검증을 합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을 하여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 저장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처리 단계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또는 후처리를 통해서 실제 앞으로 분석 환경과 목적에 적합하게 가공을 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기술 통계와 시각화를 통해서 변수들 사이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분석 방향을 수립합니다. 모형 및 알고리즘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 방향에 맞는, 즉 분류 모델인지 예측 모델인지 분석 방향에 맞는 모델 설계 및 분석을 진행합니다. 시각화 및 보고서 단계에서는 최종 사용자를 고려한 시각화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모델 평가 및 검증 단계에서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모델의 완성도를 평가하고 성능 목표 미달 시 모델링 작업을 다시 작업을 하여 튜닝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 구현 단계에서는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현업의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합니다. 또한 시스템 테스트 및 운영을 합니다. 평가 및 전개 단계에서는 모델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여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를 합니다. 데이터 분석 방안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5단계 순서와 각 단계별 태스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분석 업무 흐름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기타 분석 방법론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KDD 분석 방법론이 있고 두 번째가 크리스피 DM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KDD 분석 방법론이란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의 약자로 통계적인 패턴이나 지식을 찾기 위해 정리된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입니다. KDD 분석 방법론은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선택,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변환,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입니다. 데이터 선택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데이터 정제를 진행을 하고 데이터 변환 단계에서는 분석 목적에 맞게 변수를 생성 및 변경을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 목적에 맞는 분석 기법을 실행을 합니다. 결과 평가 단계는 결과의 해석과 평가, 업무 활용 방안에 대해서 탐색을 합니다. 크리스피 DM 분석 방법론입니다. 크로스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프로세스 포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약자로서 각 단계 간 피드백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분석 방법론입니다. 크리스피 DM은 총 6가지 단계 이루어져 있고 단계별 내용은 업무 이해,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가 있습니다. 업무 이해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문제점을 정의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합니다. 데이터 이해에서는 분석 목적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품질에 대한 문제를 식별합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분석 기법에 적절한 데이터로 편성을 합니다. 모델링 단계에서는 분석 목적에 맞는 분석 기법과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최적화를 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모델링 평가가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전개 단계에서는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 및 모델링과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5단계, KDD 분석 방법론도 5단계이고 크리스피 DM 분석 방법론은 6단계입니다. 하위의 태스크 업무를 전체적으로 놓고 비교하면 서로 비슷비슷한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사인 저 같은 경우에 현업에서는 업무 목적이나 상황에 맞추어 혹은 회사 조직을 프로젝트 팀을 고려하여 분석 방법론을 융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때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단계를 기초로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새로운 분석 시스템이 아닌 어떤 루틴적인 분석 업무라고 할 때는 크리스피 DM 분석 방법론을 기초로 진행을 하곤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KDD 분석 방법론, 크리스피 DM 분석 방법론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로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5개 단계입니다.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평가 및 전개입니다. 크리스피 DM 분석 방법론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분석 기획 단계에서 업무 이해가 비슷한 단계이고, 데이터 준비는 데이터 이해,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와 비슷한 업무이고, 전개가 바로 시스템 구현 업무와 비슷합니다. KDD 분석 방법론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데이터 분석 단계의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변환,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 이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데이터 분석 단계와 비슷합니다. 데이터 분석 방안에서는 KDD, 크리스피 DM, 분석 방법론의 단계별 순서와 각 단계별 태스크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